자, 인증시험 25번째 강좌입니다. 특히 이제 쓰기 능력 편인데요. 그 쓰기가 총 이제 주관식이 10문제가 나오죠. 그 중에서 2문제가 듣기 문제에서 나오고 나머지 이제 8문제가 이 종합적인 주관적 쓰기 문제인데, 그 중에 이제 긴 문장에 200자 내의 문제가 이제 하나 있죠.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 100자, 120자 뭐 요 정도의 뭐라고 할까 이제 단문형 쓰기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역시 쓰기 문제의 이제 핵심은 요것도 역시 즉 묻는 내용 요것이 바로 채점 기준입니다. 보통 이제 문항당 4점으로 채점을 이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채점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환산 점수를 이제 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거기에서는 밑줄을 한번 개요해서 쳐두고 들어가죠. 문장 바꿔쓰기, 또 조건에 따른 문장 구성, 또 어떤 때는 이제 십자말풀이 유형으로 단어를 집어넣는 문제가 이제 나오기도 하죠. 간혹 가다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문장 구성하기, 압축하기, 고쳐쓰기, 제목 찾기, 전환하기 뭐 이런 것들인데 앞에서 일단 그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요. 먼저 조건형 문제에서부터 한번 문제를 파악을 해보죠. 예시 문제 1번으로 들어갑니다. 시리에 빠진 친구에게 인터넷 편지글을 보내고자 하는데 조건에 맞게 2에서 3문장으로 표현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조건은 내용상에 있는 조건이 용기를 북돋우고 자연물에 빗대고 주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핵심이죠. 그 중에서 뭐 용기를 북돋우는 내용은 뭐 이건 필수니까요. 자연물에 빗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건 파악이죠. 그래서 조건 파악을 하는데 내용 이제 용기를 북돋우는 것은 이제 기본이니까요. 특히 이제 비유를 사용하라 이거죠. 비유 중에서 짧은 저기 했을 때는 이제 비유는 이제 은유, 직유, 그 다음에는 환유, 대유, 제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 빗대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직유를 쓰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유 같은 것을 쓰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앞뒤 관계에서 문맥을 추론을 또 해내야 되고, 그러자고 하면은 그 핵심 내용이 이제 너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중심 내용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유를 쓰면은 간단 선명하고도 명료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떠한 이제 이런 비유를 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그냥 직유하고 탁하니 머릿속에다가 박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나라 이거죠. 우회를 시켜라라고 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너 용기를 가져 이렇게 하면은 직설적인데, 우리가 이제 비유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이 직설을 하지 않고 뭐뭐 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뭐 비 온 뒤에 죽순이 더 자라난 것처럼 훨씬 더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야 힘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직설적인 것이 이제 그런 것 같아. 너 조금 더 희망이 있지 않겠니? 조금 더 잘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갖다 한다면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요,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감점을 주겠다. 우회를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역시 감점을 주겠다 해서 이게 이제 감점 요건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조건에 용기를 북돋우는 내용이 담지 않으면 점수를 아예 안 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어떤 비유를 할 것이냐. 비유 대상을 먼저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먼저 직설로 표현을 합니다. 직설 표현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 직설 표현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북돋으니까
자, 용기를 내자 또는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고쳐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쳐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요. 이제 먼저 대나무라든지 이제 뭐 굳은 뭐 저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시리에 빠진 친구니까 보통 어떤 것 때문에 시리에 빠졌다. 이제 낙담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절망이라든지 낙담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용기를 북돋은 내용을 갖다 해야 되니까 이 시리에 빠진 상황을 갖다 나타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혹시 대나무 같은 것을 떠올렸다면요. 비 온 뒤에 대나무가 더 잘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 대상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용기를 갖는 것은 내가 힘든 일을 참아내면 훨씬 대나무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한번 보죠.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잘 자라는 이유는 중간중간 성장을 멈출 때 생기는 굵은 마디가 있기 때문이래. 야, 이 사람 이제 이런 멋진 비유를 했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창안 능력뿐만이 아니라 비유 조건에 이제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창안성. 똑같은 비유도 뭐 흔히 많이 쓰이는 비유 있죠. 생각이 안 나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사용해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비 온 뒤에 하늘이 더 맑고 화창한 것처럼 이라든지 또는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가 씻어내면 더 맑은 사기 그릇이 되듯이 뭐 이런 거나 뭐 등등등등 해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똑같은 뭐 대나무 자라는 문제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대나무에 자라는 저기는 굵기운 좀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가 시련이고 대나무의 성장이 희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쓰러지지 않고 잘 자라는 이유는 중간중간 성장을 멈출 때 생기는 굵은 마디가 있기 때문이래. 지금 너의 어려움도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밑줄 쳐두죠.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것이야. 비유를 했고 이제 쑥쑥 자라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용기를 좀 가져. 직설적인데 쑥쑥 자라게 될 거야.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의 우회죠. 그러니까 역시 밑줄을 쳐두고 내용은 용기를 담고 이 조건을 명확하게 저기를 하면서 문장 저기를 보죠. 두 문장으로 정확히 썼고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답을 이제 받았죠. 좋은 점수를. 그런데 좋은 점수를 이제 못 받은 그러니까 한 4점 만점에 이제 정확히 저기를 한다면 이게 한 2점, 3점짜리 이제 그게 되겠죠. 그러면은 친구야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실망한 내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피어난 들꽃처럼 자, 이 부분에서 비유가 제대로 됐죠. 그런데 너의 꾸준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자, 여기서 용기를 북돋우는 내용이지만은 용기를 가져라라고 하는 내용하고 이제 비슷하죠. 물론 이 답안도 괜찮기는 한데요. 비유도 괜찮고 그 다음에는 약간의 이제 우회적인 것을 했지만 완전히 우회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감점의 요소가 이제 작용을 해서 2, 3등급으로 이제 판정을 받은 거죠. 제가 볼 때 한 2등급 정도. 그러니까 4점을 만점으로 해서 준다고 하면은 한 3점 정도 또는 2.5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등급의 예시답안 보니까 누구에게나 고민은 있어.
위인들이 성공하기까지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비유는 제대로 사용을 했죠.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자, 여기는 직설적인 것을 했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항목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많은 감점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갖다가 분명히 줬는데 조건에 위배되었으니까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답안을 만들어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채점을 했던 그런 저희 그 자료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점수 먹였을 때의 그 상하 단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모범 답안 만들고 그에 대한 이제 부차적인 답안을 또 한번 또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엇나가는 답안, 꼴찌 답안이죠. 만드는데 사실 꼴찌 답안 만드는 건 쉽습니다. 내용 파악 막 이렇게 해서 그 어긋나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중간 답안을 참 작성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중간 답안의 점수를 가장 많이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상위 답안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래서 쓰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조건 부합입니다. 조건 부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비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진술의 창의성을 덧붙이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좀 더 부드럽고 뛰어난 사고력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면은 점수를 더 주겠죠. 이런 연습을 좀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말 쓰기 능력의 진수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이제 문필가가 되는 거고요. 자,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의 이제 훈련을 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나와 내용에 있는 것들 막 우러나서 어떤 경험 같은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좋은 글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글을 쓰면서 어떠한 표현대로 해서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그 호감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일기 같으면은 그런 것은 별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혼자 읽는 것이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맞게, 입맛에 맞게 하면 되는데, 다른 글, 이제 이런 시험 보는 글만 하더라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일기 같은 특정한 것들 빼고는 솔직히 남에게 보여주는 글들이죠, 전부 다. 문자 같은 거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글의 한 종류인데요. 이런 요법을 좀 익히면은 같은 표현이라도 좀 더 참신하고 또 좀 더 발랄하고 비유도 핵심적으로 좀 하고 해서 한다면 좀 좋은 이미지를 쌓게 되겠죠, 남에게. 더불어서 이제 점수도 잘 맞고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기량도 좀 높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시 문제 두 번째를 한번 보죠. 조건에 맞게. 이런 이제 조건형들이니까 이게 제한형이라서 그렇죠. 상대방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인터넷 발달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정보 전달 매체가 TV와 신문을 통해서 이뤄내고 있지만은 위협한다. 따라서 몇 년 내 TV 정보 전달 기능이 사라지고 신문은 자취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내용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보면은 그 내용은 안 써서 놓고요. 그냥 거기에 있는 그 문제지 자체에다 동그라미를 쳐놔도 됩니다. 자, 인터넷의 매체는 정보 전달 기능에서 TV 정보 전달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고, 신문은 주로 정보 전달 기능이니까요. 이것은 아예 신문 같은 것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TV는 약화되고 신문은 없어질 것이다. 이 주장이죠.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조건은 상대방의 일부 의견을 일부 인정. 이게 이제 일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를 인정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정보 전달 기능이 뛰어나서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와, 그로 인해서 TV의 정보 전달은 약화될 것이고 신문은 없어질 것이냐니까 요거 이 분야 아니다.
인터넷 매체가 정보 전달 기능이 지금은 좀 더 강하지만은 나중에는 정보 전달보다는 다른 쪽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 전달 기능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개별적인 것이라든지 이렇게 통합적인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결국에는 인터넷 TV도 인터넷 그 TV고요. 그 다음에 신문도 인터넷 신문일 것이니까 그 또 인터넷의 정보 전달 기능 자체가 이 신문이나 현재 저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분리해서. 또 다른 방법은 요 분야입니다. TV 정보 전달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신문은 없어질 것이다인데 일부를 갖다 인정을 해준다면 TV 정보 전달 기능은 현재 약화질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인정을 한다. 그러나 신문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를 익히는. 그러니까 정보 전달 기능 이제 여기에서 강화되고 하는데 요 분야를 이제 이렇게 해서 택하면은 요 일부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일부 인정을 않는다. 이게 상대방에 이제 반대를 하고 오히려 TV는 정보 전달 기능이 더 올라갈 것이고 신문은 신문대로 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통해서 인과관계 그렇다고 하면 이 인과관계는 접속어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접속어를 사용을 해서 나는 이 인과관계를 분명히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따라서 이렇게 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다 써달라 이거죠. 두 문장으로 표현하다. 그렇다면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이렇게 해서는 인과관계를 갖다 밝혀줘라 이거죠. 이렇게 분석을 해낸 다음에 1등급 답안을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의 빠른 정보 전달 기능으로 TV의 정보 전달 기능은 위축되고 신문도 약화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TV와 신문의 본연의 기능은 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밑줄 쳐두죠. 반대하는 의견 정확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인과관계 또 밑줄을 쳐두죠. 접속어를 사용을 했죠. TV와 신문의 정보 전달 기능은 인터넷과 차이가 있으며 과거 라디오와 TV가 등장하면서 신문이 사장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신문의 고유 기능 때문에 오히려 성장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문이 뭐 1800년대 말부터 이제 그 대중화되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1900년대 라디오전 이전 시대가 이제 했었죠. 근데 라디오가 나오면서 신문이 저게 아무래도 인쇄 매체니까요. 말로 저기 하는 것보다는 느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신문 다 죽었다. 라디오 시대가 될 것이다. 천만에. 라디오 시대가 이 신문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신문은 신문대로 살아났죠. 이제 이게 더불어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됐는데 이제 경제적 용어에서도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떤 문제에서 그에 상충하는 그 또 다른 기재, 즉 뭐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그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그에 상충하는 산업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살아남는 경우가 많았죠. 자, 이제 TV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실례로 들은 것이 이제 모범답안 1등급인데 2등급을 보죠. 2, 3등급. 몇 년 내에 TV의 정보 전달 기능이 사라질 것이며 신문은 아예 자취를 감추고 역사적 유물로 남을 것이다라는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좀 모호하죠. 우선 시작부터가 일부 인정하고 일부 반대를 하는 입장 자체가 이제 모호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감점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TV의 프로그램 추세만 보더라도 오락 프로그램에 치중해 있고 그런 경향이 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자기의 주관적 생각이죠. 이런 주관적 생각 때문에 감점당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적에서는 자기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기에서 준해서 써라는 것이니까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진술을 해야 됩니다. 신문은 구독자 수가 점점 줄어 근래 폐간하는 지방신문사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급한 일반화죠.
지방신문사가 폐간했다고 해서 중앙에 있는 커다란 신문사도 폐간하겠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이제 5등급 예시담하는 거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몇 년 내에 TV의 정보 전달 기능이 사라질 것이며 신문은 자취를 감추고 견해는 맞다고 본다. 자, 이거 완전히 이제 앞뒤 조건 다 어긋났죠. 이렇게 쓰면은 빵점에 가까운 거죠. 자, 이런 유형입니다. 나머지 이제 예시 문제 3번 같은 것도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의 공익 광고문을 작성하되 하고 나왔죠. 이게 이제 핵심 주제를 갖다 말했네요. 이 주제에 맞게. 두 그림의 의미, 하나는 일회용 컵이고 하나는 고려청자입니다. 대구와 대조의 대조 콘트라스트고 대구는 멋멋이고 멋멋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범답을 보니까 쓰레기로 남는 초라한 유산, 이게 뭐야? 일회용품이네요. 자부심으로 남는 위대한 유산, 고려청자네. 정확하게 대구, 대조 두 그림의 의미를 반영을 해줬죠. 그런데 2, 3등 답을 보니까 일회용품 하나 줄일 때 깨끗한 미래, 눈부신 예술정신.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5등급. 진정한 아름다움은 일회용이 아닌 영원히 기억될 도자기 예술. 지금 도자기 예술이 주제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이 나오면 이제 안 되겠죠. 빵점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조건형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되는데 예시 문제 5번 같은 유형도 이제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건에 추가될 사항이 뭐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조건 중에서 어떠한 내용을 빼고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개요죠. 그죠? 개요 완성 문제인데 이 개요 완성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주제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먼저 파악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왔죠. 그러면 결론을 보면 주제입니다. 이게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촉구하는 글의 개용이죠. 그랬을 때 조건에 맞는 거. 결론은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서론은 결혼문화의 실태를 제시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본론 상태에서 빠졌으니까요. 본론 1, 본론 2, 본론 3 이렇게 나왔죠. 그럼 본론 1에서 그런 과소비적인 결혼 문화의 원인이 나왔죠. 그럼 원인을 가나로 됐죠. 그 다음에 문제점하고 2가 나왔는데 문제점이 가나로 또 됐죠. 그렇다면 해결 방안하고 나왔으니까 해결 방안이 가나 다로 나왔는데 우선 위에 서 있는 문제의 원인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원인과 문제점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우선 자, 거기서 개인의 심리, 사회적 분위기, 문화점은 부담을 주고 퇴색인데 그 다음에는 사회 지도층 및 그다음 공직사회 솔선수범하고 건전 혼례 실천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그것을 갖다가 보면은 어떠한 것에 대한 매체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허례의식을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왔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언론의 역할이죠. 그렇다면 조건에서 언론의 역할을 요구하고 문제점을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언론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등급 모범 답안은 언론 매체를 통한 건전 혼례 실천 운동의 방안 이렇게 정확히 나왔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도 언론 매체를 통한 건전한 결혼 문화 홍보 및 실천 방안 이것도 됐죠. 그런데 3, 4등급을 한번 보죠. 언론의 책임 추구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건전한 결혼식 치러주기 좀 생뚱맞은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5등급을 보면은 결혼식 축하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통계로 제시 이런 것이 나오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문제 6번에서 자기소개에서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여기에서 고쳐 쓰는 것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죠. 특히 기역본에서 그분이 하고 나왔을 때 주술관계 호응으로 봤을 때 그분이 어린 나이에 하고 그분은 이렇게 해서 고쳐 쓰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니은을 보면 그분은 일본의 압력이 아니라 압제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일본의 핍박, 박해 뭐 이런 식으로 올바른 단어를 쓰는 것이고 디귿번에 알아주던 말던 이것은 문법에 맞게 쓰라는 얘기죠. 알아주든 말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리을번에서 전체적인 의미 같은 것을 이제 그 통일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리을은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미음에서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도 문맥에 따라서 올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제한형 문제의 일반적인 유형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특히 다루지 않은 뭐 예시 문제 4번, 뭐 7번, 9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이것도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1등급 답안, 5등급 답안, 중간형 답안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기술을 해놨으니까 잘 검토를 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점수가 되는 답안이 나오는지 요것을 잘 파악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쓰기 문제는 골치 아프죠.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한형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